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2월 28일 금요일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제가 힘겹게 모셨는데요. 표정을 보니까 어젯밤에 좀 뭔가 힘든 일을 겪으신 것 같은 표정입니다. BBK 저격수, 화려한 입담, 깔때기 토크의 창시자, 가장 대중적인 국회의원이면서 롤러코스터를 정말 잘 타시는 분입니다. 구속, 공천 탈락, 험난한 정치활동 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정말 엄청나게 삼고초려해서 모셨습니다. 향후 정치적 행보가 정말 궁금해지는 정봉주 전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이러시기에요? 왜요? 얼굴이 어제 좀 저녁에 또 약간 무리하신 얼굴인데 괜찮으십니까? 잠을 못 잤어요. 1시간 자고 나왔어요.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눈이 너무 빨개갖고 우리 작가님이 들어오는데 레이저 쏜다고 눈에서 분열돼갖고 며칠을 지금 거의 한 2-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아주 중심에 화제 중심에 서 계시더라고요. 자, 이제 일단 여쭤볼게요. 예. 좋아요. 어제 1시간밖에 못 주무셨고 이제 힘들다. 한 그거 2시간쯤 잤습니다. 네,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떨어진 이후로. 예. 네. 2월 9일 날 이제 컷오프 됐는데 네. 2월 11일 날 일부 수용하는 척하면서 이제 당에다가 던졌죠? 던졌죠. 예.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나를. 아니 네. 저를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이제 기자분들에게 이제 제가 2월 9일서부터 계속 수수께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네. 제 말뜻을 못 알아듣게 계속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막 울먹울먹도 하시던데. 예, 아이고 슬프죠. 너무 슬퍼서? 억울해서? 우리 여기 노영희 변호사님 계시지만 네. 제가 모모 의혹을 받아서 네. 2018년에 서울 복당도 안 되고 서울시 자동 복당 케이스거든요. 맞아요. 당을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을 가서 원포인트 사면 받으셨잖아요. 대통령 그때.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면 복권을 받고 네. 대통령 원포인트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이건희,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정봉주 네. 딱 2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네. 잘 나가시려나 보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러다가. 서울시장 출마 못하게 고소하세요. 네. 아니, 왜냐면 너무 그동안에 이렇게 잘 나가셔가지고 네. 사실은 좀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때 복당이 안 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장 출마가 불가했거든요. 네. 그거로 처벌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보십니까, 본인은? 그렇죠. 기회를 안 줬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부적격자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예비 후보자. 네, 총선 예비 후보인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특별 당규가 있어요. 그런 게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제3장 부적격 처리. 네. 11조. 뭐라고 돼 있어요? 성범죄 등 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형사범 중 네. 금고 이상의 실형, 네. 벌금형을 확정받았거나. 여기서 중요한 건 확정이죠. 네. 벌금형이 확정되었거나. 네.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아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자. 아무에도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일단은 관련된 그 사건에 형사사건이 명예훼손 관련된 사건. 그렇죠. 일단 성범죄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서 무죄를 또 게다가 받으셨죠, 1심에서. 하급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2심 진행 중인 거죠? 예.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규정이 하나도 대상이 안 되니까 이제 그때 이유는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 이런 정무적 판단이거든요. 정봉주 의원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다. 국민들이. 아니요. 당연히 우려가 된다는 거죠. 우려. 그래서 국민적 눈높이는 것을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국민적 눈높이의 최종 판결은 판단이 뭐냐? 법원이다. 법원이다. 법원에서 무죄인데 니네 뭐 하는 건데? 민주당이 니네 거야? 내가 33년 민주당 당원인데. 그래서 니네가 누구예요, 그러면? 니네요?
아, 네. 당직자들이요. 당직자들. 후배들. 이러니까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니네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요. 왜요? 존경하는 당직자 여러분 이러면서 잘 보여도 시원찮은 판국에. 예, 그런 개기름 발린 소리는 안 합니다. 우리. 아, 좋습니다. 자, 6635 쓰시는 애청자분께서 이분 사실 우리 때 쓴소리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잘 안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오늘 혹시 봉도사님이십니까? 봉도사님의 출발사진 방문 열렬히 환영합니다. 쓴소리 하는 분이 왜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읽어드려서 지금 봉도사님 칭찬하는 글이 맞길래 예. 제가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샵 0945로 여러분들 정봉주 의원 전 의원 나오셨으니까 특히 곤란한 질문 물어보고 싶었던 거 다 물어보시고 또 격려해 주실 분 혹은 예. 요즘에 또 새롭게 이슈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 관련된 질문 다 해주세요. 단문 50원. 왜 샵 연구소요? 장문 이게 100원이에요. 예. 네, 저희 그 94.5가 주파수니까. 94.5 샵 연구소. 네, 그래서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입니다. 네, 맞아요. 정보 용료가. 예. 네, 그리고 사덕이 오는 9니까 우리가 0945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문자 되게 중요합니다. 94.5MHz. 네, 역시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 아시는군요. 설문조사 올 때, 청취율 조사할 94.5 때. YTN 청취율 조사할 때. 그렇죠. 무슨 프로그램들 어제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어디 방송국이죠? YTN.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것도 모르세요? 몰라요. 어제 못 들으셨습니까? 요즘 라디오 들으세요? 그럼 네, 안 하면 끊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어제 못 들으셨어요? 그럼, 노머시기? 노봉주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일단 그 눈이 지금 충혈된 상태로 예, 너무 약간 죄송합니다. 섭섭한 마음을 지금 표현 조금 해주셨는데요. 아니, 저는 섭섭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그때 상황이 그랬고, 이런 거예요. 당에서 저를 내친 사람들은 떠납니다, 당은. 저는 당에 영원히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저를 쳐낸 분들 명심해야 될 게 네. 정치권에서 갑과 을은 수시로 바뀝니다. 또 그런 게 예. 있군요. 제가 갑이 되는 순간 슈퍼갑이 되니까 네. 쳐내지 말라고 그걸 오래 정치한 분들이 저를 쳐낸 분들한테 알려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예, 이게 중앙 정치거든요. 근데 어디 시골에서 사또 하던 사람들이 와서 저를 쳐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군요. 웃고 있죠, 그냥. 네.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마음이 많이 넓어지신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옛날에도 이럴 때 넓었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옛날에 제가 노영이 패널을 쳐낼 때는 좀 넓었죠. 네, 하여튼 우리 방송하면 너무 재밌었었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공천 탈락 이후에 민주당과 정봉주 전 의원 사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애매하고 헷갈려하고 있다. 예. 현재 정치권에서는 손혜원 이 무소속 의원과 손을 잡고 뭔가 일을 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예. 더 파란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더 파란 민주당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어제 CBS 노컷 뉴스에서 기사를 썼는데 완전 오보입니다. 오보예요? 예, 오보에 그래서 제가 6시에 기사 나오자마자 바로 페이스북에 20분 있다가 오보입니다. 당장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모 기자인데 그분에게 전화했는데 그렇게 기사를 오보를 쓰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왜 오보예요? 잠깐만 설명 다시 드릴게요. 네. 지금 정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 등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민주당과 관련된 예. 이걸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찰나에 그 당명을 더 파란 민주당으로 하겠다. 여기까지가 어제 나온 기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오보라는 거죠? 예. 어떤 측면에서 오보일까요? 창당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예. 창당하지 않고 예, 그럼 지금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다 창당 못 합니다. 왜요? 물리적 시간이 넘었어요, 이제. 하기가 힘들어요. 3월 16일인가까지 16일까지 하면 되는데 이제 3월 16일 날 해외 동포들에게 홍보물 발송하는 그 데드라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네. 5개 시도당 또 창당해야 되거든요. 발기인 대회 해야 하고. 네, 진짜. 그다음에 그렇구나. 5개 시도당 창당 대회 해야 하고. 네. 그 당만 창당하면 뭐 합니까? 후보자들 비례대표 나가고자 하는 후보자들 모아서 심사해서 네. 후보 순번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먼저 다 해놔야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순번 정할 때 전쟁 나요. 칼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그게 또 이제 지난번에 선관위에서 네. 20% 정도 전략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서 네. 선거법 위반이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라. 그러니까 그 민족 절차를 거치는 걸 만드는 합의하는 과정에 또 며칠이 걸려요.
네. 그래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억지로 하면 되는데 억지로 하면 그 당은 콩가루 정당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감히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놓쳤어요. 그 박지원 의원께서 그때 시간이 뭐 늦었다 물리죠. 시간이 늦었다. 우상호 의원도 시간이 늦었다. 이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요. 예. 6894 쓰시는 분께서 더 파랑보다 더 푸른 민주당이 낫지 않나요? 비례당 예. 적극 지지하고 비례로 나오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분한테도 죄송하게 돼버렸네요. 아니라고 예. 하시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당에서 부적격자로 쳐낼 때 네. 더 큰 화를 피하게 해준 신의 뜻이라고 생각 받아들였어요. 더 큰 화는 뭡니까 그럼? 모르죠, 그건. 저는 모르죠. 제가 지금 3차원 세계 살고 있는데 한 6차원쯤에선 보이죠, 그게. 인터스텔라에서는 보이는데 네. 동주 스텔라에서는 안 보입니다. 지금 뭔가 많이 꼬이셨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거 그 정당 창당 못해요. 그래요? 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시민 비례당인가 비례 시민당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얘기되는. 끼어있는 시민연대가 네. 거의 창당을 마쳤는데 네. 그분들이 호기 좋게 1월 28일서부터 이제 그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여러 단체들이 모였다고 하던데. 예. 그게 아니에요? 여러 단체들이 모이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죠. 그 뭐 지역의 지구당 창당까지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네. 그분들도 그렇게 창당하면 뭐 합니까? 그 현역 정치인들이 붙어줘야죠. 그렇죠. 의원들이 가야지 또 앞에 가야죠. 번호가 앞으로 가고 이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거기가 집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정치 예비 정치생들 네. 그분들이 안 가요. 그게 힘이 안 붙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은 비례 의석 받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한 겁니까? 누가 손을 잡겠죠. 누가 손을 잡는데 누가 손을 잡기에는 밖에 있는 세력들이 너무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이분들이 정치하기에는 너무 아닌데. 그럼 누가 손을 잡지? 그러면서 지금 한 3주를 까먹었어요, 민주당도. 예. 그리고 그러면은 방법이 밖에 없네요. 있는 원로분들한테 창당을 해라. 네. 근데 그 원로분들이 너무 올드해요. 원로분들이 올드해요. 예. 그런 데다가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다. 그 원로분이 누군데요?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없죠. 그럼 민주당에 물어봐야죠. 예? 아니 제가 모르니까 어쨌든 원로분들이 과거에 이제 70년대 민주화운동하고 80년대 했던 분들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누구지? 심지어는 20대, 30대 기자들이 그분 누구예요? 네. 내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누구죠? 이럴 정도로 이제 민주당이 약간 올드 패션인 분들에게 제안을 했었어요. 원래 알고 있어요. 아니 제가. 잠깐 민주당은 원래 비례 위성정당 안 맞는다 그래놓고 또 뒤로는 그렇게 올드하신 분들한테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제 우려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송영길 의원도 얼마 전에 얘기했고 그러니까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공식 입장은 아니고 해야 된다. 그리고 안 그러면 힘들겠다 우리가 일당 본인이 되니까. 스스로 당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치인들은 이제 그런 망상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내가 당이다. 자기가 당이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제안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뭐 당이 공식적인 입장을 줘라. 당이 공식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러니까 당은 공식적으로 지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 순간 역시 너희들도 꼼수 정당 아니냐 그러면서 지역에서 지지율이 빠지면서 지역 의석 한 10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민주당 관계자들 몇 번 만나 보니까 예. 우리는 뭐 위성정당 안 만들어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예.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참여연대에서 이렇게 표 계산 돌려봤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러다가는 미래한국당한테 25석, 그다음에 민주당은 한 7석. 이거 게임이 안 된다. 예. 너무 걱정이다.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선거법 협상 때 사실은 캡을 한 20석만 씌워놨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때 캡 20석 얘기를 했었었죠. 예. 근데 이제 캡이 30석으로 올라가면서 결국 이제 이 상황이 온 건데 저는 이번 선거 2020년 선거를 마지막으로 이 연동형 비례제는 캡이 줄어들든지 안 될 없어지든지. 거라고. 없어질 예. 거라고. 처음이자 마지막 제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걸 막 준비하는 사람들은 신이 내게 준 절호의 찬스다. 제가 꿈 깨라 그랬어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신이 줬는데 예. 발로 걷어차고 계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저한테 와갖고 그래요. 막 그 지지자들 신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거 만드시죠 왜요? 시간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직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하면 돼. 지난번에 미래한국당 만드는 거 보니까 엄청 빨리 만들던데. 거기는 하루면 만들죠. 민주당도 하루면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조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중 당적을 불허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제 이중 국적자들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중 당적을 불허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기자들이 알아봐요. 그러면 또 이거는 네, 완전히 꼼수다, 거짓말이다 그거 쉽지 이러겠죠. 않습니다. 네, 그런데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하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네. 정봉주 전 의원 분명히 만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준석 최고위원이 만들어갖고 제가 전화했어요. 네. 준석아, 네. 형아 그거 안 만든다. 그랬더니 뭐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끝이요? 너나 지역에서 열심히 싸워라. 예, 열심히 싸워서 이기지는 마라. 미래통합당이니까. 왜 이렇게 악담을 하십니까? 이 자라나는 청년에게. 그리고 또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다음 윤건영 네. 그분한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그분한테 전화 안 했습니까? 했는데 안 받아요.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화 안 받고 저보다 네. 이제 후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런 말 하고 싶으면 본인이 나와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남한테 시키지 말고. 민주당 보면요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런 사람들마다 그래요. 당신이 만드세요. 왜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고 설거지 하려고 그래요? 그렇군요. 왜 피 안 묻히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 지금 민주당이 만약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네. 밖에 있는 분들한테 만들면 우리가 뭐 암묵적으로 도와드릴게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 비겁하잖아요. 민주당에서 필요하다 그러면서 의원들 탈당해갖고 비례 말고 현역 의원들 탈당해갖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떨어진 분들이 있잖아요. 네.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 뭐 줄줄이 떨어져요. 뭐 이석현, 이종걸 뭐 이렇게 축축 떨어진 분들 여기서 실명 검열하면 그 기분 나쁘겠지만. 실명 다 검열했잖아요 벌써. 이석현, 아니, 이종걸. 더 하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좀 한승질 하는 분들이었고 이제 더 이상 안 했는데. 유승희. 그분들이 이 당에 가서 순번받지 않겠다 그래서 난 지금까지 당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 우리 당이 하지 못하는. 네. 그러나 꼭 해야 할. 네. 이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입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10명, 15명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바로 일어납니까? 지금, 미래한국당? 네, 그게 미래한국당. 3번으로 가요. 3번. 3번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20명 이상 가요. 그렇죠. 당에서 막 보내잖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5억도 받았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잠깐만요. 예. 9278 쓰시는 분께서 정봉준이 너무 좋아해요. 잘하셨어요. 다음에 나오시면은 됩니다. 지금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네, 저는 다음에도 안 나옵니다. 이제 방송회의죠. 1793 쓰시는 분께서 이 질문 하시는데요. 제3의 길은 어떤 겁니까? 제3의 길이요? 네, 그때 제3의 길 가신다고 했으니까. 은퇴죠, 뭐 무슨 길입니까?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하루 사이에 뭔가 바뀌셨어요? 아니, 이제 혼났나 보는데. 은퇴를 바로 거예요? 얘기하기는 네. 조금 섭섭해서 저도 모 정치 원로처럼 좀 먹고 살려고 한 보름 정도 장사한 거죠. 뭔가 지금 이렇게 속에 있는데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러신 네.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제가 심리학과 나왔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교육심리학 전공입니다. 저는 박사 수료입니다. 예, 그래요? 네. 자, 그리고요.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지난주 토요일 날 SNS에 제목 정봉주의 위성정당 이런 글을 올리면서 정봉주는 당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의원자리가 먼저다. 공천 달라고 당을 협박하는 거다. 이렇게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진중권 말은 답변 안 해야 돼요. 답변해 주니까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살 게 그렇게 없어요. 진중권 전 교수가 그래요? 원래 아니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그분 스스로는 나야는 가오는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가오 없어요. 내가 1년 반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요? 같이 그러면 살았... 가오 없어요. 가오가 없어요? 예, 가오 있는 사람 친구를 버리지 않아요. 친구를 버렸잖아요. 친구가 누군데? 조국 30년 친구라고 버렸잖아요. 조국. 변호사시잖아요. 네. 부모님은 살인자 자식을 숨겨줘도 범죄 은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회의 기본적인 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정씨 아닙니까? 정이라서 정이에요? 자, 근데 그럼 친구를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가오예요. 배신이죠. 배신자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진중권 배신자다. 진중권 씨가 하는 얘기는 그리고 진중권 씨한테 제가 한마디 하면 너 형한테 자꾸 반말할래? 예. 꼭 그 어린 친구가 이렇게 꼬박꼬박 반말해요. 그리고 그 나이 따지면 꼰대 소리 들으니까 애고 아주 꼰대예요. 네. 그래요? 1년 반 동안 있는데 한 번도 형이라고 안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를 엄청 공격하길래 제가 문자로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형 그만하시죠. 겁먹고. 이제 형 딱 그때는 그러고. 예, 그러다가 또 공격해. 아유, 그 공격하려고 독일 가서 그 비싼 돈 주고 그 공부했어요? 미학 공부. 지금 가오라는 말 아까 제가 썼는데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진정규 씨가 본인 SNS에 쓴 인용한 인용한 거죠, 겁니다. 예, 인용하신 그리고 거죠. 그 진정규 씨랑 방송 출연 함께 하셨잖아요. 예. 그때 되게 친하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우린 방송 녹화하면 매번 회식을 했거든요. 네. 진종권 씨는 그냥 가요. 원래 회식을 안 좋아하시나 보죠? Non-sociable person. 그게 사교적이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골방에서 혼자 맨날 키보드하고 싸우지.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얘기하네요. 6894님께서 정봉주 봉도사님 이번 선거 참패 예상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건가요?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해야 할 일이면 참패라도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예. 안 하는 당에서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지 말아야죠. 당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다. 아니, 그 부적격자로 판정을 내렸잖아요. 저는 예, 강서갑에 예. 가서 예. 묻고자 했는데 물을 기회도 주지 않고. 왜 강서갑을 특히 콕 찍어서 얘기하신 거였어요 그때? 당원들에게 묻고 싶었어요.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중도 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옳은지, 저처럼 정체성 분명한 사람이 민주당에 있어야 하는지 묻고 싶었던 거죠. 금태섭 의원에게 지금 하는 말이었던 거죠? 그렇죠. 아마 이제 조금 지나면 금태섭 전 의원이 되지 않을까. 오늘 센 발언을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번 총선 때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은퇴하셔요? 이제 방송만 하시고? 방송도 안 불러줘요. 뭘 안 불러줘요. 진짜. 방송 진행을 해야 되는데 패널로만 불러요. 그 패널은 내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제 안 나간다. 어머. 자,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자, 그래도 일단 그 정봉주 봉도사를 지지하는 네. 분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 당을 총선- 만들겠다고 하는 분도 있으면 제가 도와줄 텐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예. 시간 얘기라기보다도 예. 손혜원 의원하고 이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게 깨졌다 이 소리 들었는데 왜 또 정확하게 안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용광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광로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 방송에서 하면서 누구 안 된다. 정치는 마이너스 이렇게 쳐내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커뮤니티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 아니에요, 무리. 네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그냥 있고 네.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 정치거든요. 조금 차이 나는 건 그냥 일단 그러면 넓게 누구 안 된다, 바라쓰고. 누구 안 된다가 아니라 누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된다 이래야지 정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손혜원은 그게 아니더라. 아니 그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분이 설사 그렇게 해갖고 제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예. 제가 할 거면 가갖고 같이 한다. 하시죠. 예, 제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할 테니 같이 하시죠. 이러죠. 그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정치고요. 근데 솔직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옛날에 BBK 사건 때 너무 엄청나게 열심히 잘 싸우신 분이기도 한데 아깝게 정말 사실은 그때 당시에 명예훼손 이런 걸로 그때 그렇죠.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명예훼손이 아니었던 것으로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너무 억울하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자원이다. 예. 그리고 되게 전투력이 좋다. 누가 정봉주만큼 싸우겠느냐. 예. 이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전투력은 만렙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교도소에 계실 때도 막 엄청나게 몸을 바꾸시면서 내가 나가면 끝내주게 한번 싸워보겠다 이랬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약한 게 아니라 이제 좀 운명을 속상해서 피해갈 줄 아는 그러신 거죠. 그렇군요. 예, 이게 부딪혀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예. 뭔가 좀 지난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오늘 10시 반에 기자회견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심정을 다 밝히고 이제 저는 그 위성정당이라고 하는데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를 떠나겠다. 저는 그 위성정당 이런 거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를 쳐냈는데 네. 민주당의 꼼수를 도와주기 위한 위성정당을 만든다? 네. 정당을 만들면 제가 본진이죠. 위성정당의 그러면 그건 위성정, 아니다? 그리고 정당을 만들어서 그걸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순간 네. 그 정당은 죽어요. 왜 자꾸만 민주당 위성정당, 아니,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도 그런데,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의병이 일어나는 것을 네. 의병은요 대한제국이 몰락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승병은요 조선의 선조 왕이 네. 국민들 버리고 도망갔을 때 승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승병이나 의병의 전제는 본진의 괴멸이에요. 아, 본진이 괴멸했기 때문에 본인이 의병이 일어난 겁니다. 왜 자꾸만 의병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 이번 선거에 자신 없어요? 이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무척 위험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잘 싸울 자신 없으니 의병이 나와서 싸워주세요? 그 의병은 일제 36년 동안 계속 싸웠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걸 본진은 안 싸웠잖아요. 본진 대한제국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어. 예를 들었고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비례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몇몇 나와서 만들든지 아니 밖에서 만드는 사람을 정말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주든지. 박수를 쳐든지 의병? 아니 본인들은 손에 피를 안 묻히고 그 본인들은 괴멸을 전제로 보세요. 그 한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 야당에 네, 총선에서 이기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갖고 심재선 싸운 원내대표가 그랬죠. 그거 갖고 싸운 민주당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예? 조용히 그 자기 지역에서 골목 돌아다니면서 뒷주머니에 숟가락 꽂고 동네에서 밥보다 먹으면서 선거운동 하면 나는 당선되겠다. 나는 당선되겠다라고 하는 조용한 선거는 필패입니다. 아. 민주당 누가 싸워요? 아이고 황교안 대표가 80년대 그 무슨 사태? 광주 항쟁입니다. 네. 그런 역사인식이 없는 사람이 한 공당의 대표가 되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아.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잘못하고 있네요. 잘못하고 있죠. 조용한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전지에. 아, 네. 정봉주 들어오면 선거 시끄러워준다. 김남국 들어오면 선거 시끄러워준다. 이러고 쳐내요. 그럼 금태섭 뉘에 조용한 선거 한번 치러보라 그러세요. 김남국 변호사를 강서 쪽으로 민 게 정봉주 전 의원이다 이런 소리도 있던데. 팩트 정확하게 체크하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가겠다 하고 나중에 전화가 와서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길 전에 생각하고 있다가 내 이름 나오니까 발을 뺐다는 거예요. 아. 먼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민주당의 이런 스탠스가 네.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고. 예. 중도? 한번 잡아보라 그러세요. 그렇지만 중도뿐만 아니라 전투력을 갖고 선명한 정체성을 갖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죠. 정봉주 쳐내는 순간 그 선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전 결과를 기다려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그리고 밖에서 정봉주 나서서 뭐 위성정당 만들어라? 제가 거기 그 변방에서 그 꼬마가 됩니까? 아, 그런 건 싫어요? 싫어요. 아. 그러면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중도 얘기도 하셨고 나는 변방에서 살기 싫다 그랬으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국민의당 지금 관련해가지고. 아직 안 없어졌어요? 그 자기 식구들 다 나간 거라고 네,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봉주 전 의원이었습니다.